그리고 어제 선거 사실 의원님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모습만 봐서는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목이나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얼굴하고 목인데 목을 보면 좀 그 수척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.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은 게 뭐 홍준표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바로 법무부 관계자 이 교정행정은 이제 본부가 이제 교정본부장은 교정 그 행정을 한 사람이 수장이 돼 있지만요. 사실상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관할을 하는 건데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번에 반박을 했었죠. 뭐 식사도 잘 하고 운동도 하시고 뭐 잘 이렇게 적응을 그래도 하고 있다. 그리고 건강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52년생인가 3년생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지병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굉장히 많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일단 보여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2회, 3회 처음에 하다가 지금 한 4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한 400명 불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6개월 안에 그 증인들 다 불러서 물어보려면 그게 하루에 한 2~3명 이상 증인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다른 사건은 더 많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은 뭐 검사가 묻는데 1시간, 변호사가 묻는데 1시간, 또 반대 묻는데 또 1시간, 1시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. 한 사람이 나오면 3시간씩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충실히 하려면 많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재판에 계속 법정에 앉아 있으면 힘듭니다. 그렇겠죠. 힘든데 뭐 지금까지는 건강상의 문제는 그렇게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. 이제 좀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더 뭐 진술 조서 내용들이 공개가 될 텐데 최 의원님 글쎄요. 구치소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. 최순실 씨에 대해서 속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. 박 전 대통령은. 저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하실 때도 일관되게 지금 주변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입장이셨고 나는 직접적으로 범죄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요. 저게 사실은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데 그 삼성동 집을 사는 과정, 파는 과정, 삼성동 집의 관리 과정, 그다음에 몇 차례 선거하실 때 선거 비용까지도 최순실 자매 쪽에서 됐다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특검이 보기에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 40년 동안 속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? 그리고 40년 동안 속았다면 그건 사실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. 그래서 이제 저게 일관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명입니다만 저 부분은 국민적 설득력을 별로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 의원이 법리적으로는 어때요? 난 속았다,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속았다, 몰랐으니까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, 그죠? 공범이 아니다라는데 사실 그 본인이 이제 속았다, 나는 몰랐다,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고요.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객관적인 사실. 이제 왜냐하면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은 알 수가 없잖아요. 저희가 정말 몰랐는지, 정말 속았는지 이런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.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뭐 물건, 서류 이런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걸로 입증이 되면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거니까요.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실제 유죄, 무죄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. 또 하나요, 차 교수님. 세월호 당일날 검찰의 진술한 내용도 좀 공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관저에서 좀 편하게 근무했다.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관저에서. 그런데 문제는 그날 아주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지금 진술 내용을 보면 좀 나름대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
좀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뭐 그날 한 9시부터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예.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에 그냥 계실 수 있었는지 그런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국가적 재난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본인이 뭐 의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. 계속적으로 이 지금 보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간제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다는 식의 그런 식의 답변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. 그리고 또 예.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제에서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냥 쉬었다 뭐 거기서 일했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. 공판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제 예.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최 의원님.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관저에서 일했다.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대통령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관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집인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임기 동안 대통령의 집이 관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뭐 밤늦게나 새벽에 뭐 특별한 연락을 받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특별한 연락을 받게 되면 빨리 출근하셔야 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이제 요 논리를 만들어낸 분이 김기춘 전 실장이세요. 예. 그 국회 답변 과정에서 어디든 대통령이 계신 곳은 다 집무실이다. 이런 그렇죠. 논리를 만들어내셔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의 논리는 더 이상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업무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직자가 특별한 사건이 터졌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나는 집에서 일했다. 이런 선례를 용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만은. 예. 어제 또 재판장 밖에서는 글쎄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박사모가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근영 씨도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캐나다에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. 네네. 오죽하면 피켓을 영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좀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. 네네. 네.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우리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. 시민 여러분도 화이팅! 네, 모두 건강. 오늘 재판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기원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기 캐나다 분들 오신 거기 가서 한번 써가지고. 예, 잠깐만요. 근영 씨 울지 말고. 말은 안 하실 거예요. 그냥 사진만 찍을 거니까. 예. 됐습니다. 네네네, 좋습니다. 네, 피켓 조금만 내려주세요. 조금만. 태극기를 좀 저쪽으로 치우고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무죄로 나오실 겁니다. 나오십니다. 네. 됐죠? 예. 글쎄요. 윤영호 대표님. 박근영 이사장이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요.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.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예. 오히려 국민 감정을 더 좀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뭐 형제지간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힘내시라고 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. 거고. 근데 예. 뭐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해가지고 영문 빗게 들고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냉정하게 해야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하고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뭐 식민지도 아니고 이런 거는 참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고 특히 예. 정광 뭐 그 박사모 회장이 아마 오늘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. 예, 그래서 이번에 집회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가 아니죠. 지금은 재판 결과 뭐 10월 16일까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거든요. 예. 그 전까지는 그 정도 되면은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국민들은 좀 침착한 가운데서 예. 재판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는 거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냐. 어저께 보면은 대통령을 재판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한 또 그런 계제로 삼는다는 게 예.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. 영어로 피켓을 만들어 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. 예, 이 부분 한번 좀 볼게요. 이두아 의원님.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요. 지금 뭐 한웅재 부장검사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감찰을 받는 상황인데 그거를 직접적으로
지적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이게 신경전입니까? 뭡니까? 예, 신경전이죠. 이제 네. 기선을 제압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. 이제 구두 변론을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말로 하는 변론을 좀 하면서는 일정 부분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. 이제 좀 감정적으로 되기도 해요, 변호사들도.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유양아 변호사님이나 이경재 변호사님이 아주 이렇게 냉철한 성격은 아닌, 냉철한 변론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예.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. 사실 좀 저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죠. 지금 이제 문제가 그렇겠죠. 되고 있고 예. 감찰 대상이니까 이원석 부장이랑 한웅재 부장은 불편할 텐데 검찰에서도 그 상황을 잘 알지만 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걸 뻔히 아는데도 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실제 수사 단계부터 기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예. 주력으로 부장들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. 예. 이게 기록이 너무 방대하니까 사람을 갑자기 바꾸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네.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사 검사가 공판을 계속하는 건 복잡한 사건에 주요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 사람들이 계속 이 사건의 공판은 맡을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뭐 실제로 뭐 알고 갔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모르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. 눈앞에서. 근데 이제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조치를 못 취해서 그냥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예.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. 그렇겠네요. 이 사람들은. 예. 그러니까 아마 다른 누구를 시키는 것보다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차 교수님, 그리고 이 네.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경찰이 검사를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예. 이제 역대 보면 이 검찰은 항상 그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고 그렇죠. 그렇게 검찰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하려고 하면 그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거 전부 다 우리한테 넘겨라 하는 것이 이때까지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. 그러나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경찰과 나누려는 그런 그 의지를 강하게 비쳤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러한 이 혹이다. 알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. 이걸 아마 하려는 의지는 강하게 보이지만 예, 실제 예.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